네, 어떤 기사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삼성 관련한 기사를 삼성. 네네. 이번에 썼거든요. 무슨 기사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네. 구속이 됐잖아요. 아, 이분이. 구속됐죠. 예. 네. 그 구속 전후 네. 어떻게 좀 언론이 보도했는지 이런 거 좀 봤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가 위태로워진다. 경제가 위태로워진다. 예, 네. 이런 프레임을 여전히 계속 작동시키고 있더라고요. 아, 좀 지겹네요. 예, 그 법보다 사실 뭐 특혜를 줘야 된다는 취지 그런 보도들. 특혜를 줘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 이재용에 대해서? 법에 대한 정의라는 네. 관점이 아니라 네네. 경제권, 그러니까 뭐 경영권, 가치가 더 우선한다는 거죠. 아, 경영의 네. 가치가 우선한다. 그렇죠. 네. 이 보도들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을 보면 아니, 맨날 집회하면은 뭐 항상 법치 떠들던 그렇죠. 것들 아닌가요? 네. 예, 근데 보면은 사실 이재용이 구속되면은 한국에서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하라는 말이냐. 네. 요런 논조의 사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뭐 이제 불법으로 해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이 사건을 이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뇌물이 아니라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해서 기업들을 모은 것이고 기업들의 팔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놨고 한마디로 삥 네. 뜯긴 피해자. 그렇지 피해자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고요. 네. 이런 사례들이 메가 이벤트라고 하죠. 뭐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에서 대기업들이 출연하고 하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타기를 시도하는 네. 그런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외신들이 그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외신들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외신이 그렇게 우려를 한답니까? 일단 동아일보는 뭐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하면서 네. 한국의 가장 큰 기업에 타격을 줄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조선일보도 똑같이 이제 뭐 아사히 신문이나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하면서 네. 같은 논조를 보였죠. 근데 정작 아시겠지만은 어떤 언론사든지 간에 네. 여러 가지 관점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고 아, 그럴 수도 있죠. 어떤 기사를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정작 파이낸셜 타임스가 했던 말 중에 화제가 됐던 것들은 그 보도였죠. 그러니까 재벌들의 부패 문제가 한국에서 해결이 되면 네. 투명해지고 오히려 더 한국 기업의 매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만 네. 인용 보도하는 그런 습성을 이번에도 또 똑같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역시도 특검을 비난을 했어요. 법원도 비난을 하고 하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에서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네. 아직 범죄는 확정된 게 아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재판은 이게 끝나야 되니까. 법원 재판에서 가려져야 될 문제다. 네. 이런 식으로 사설에서 썼는데 네. 웃긴 거는 이제 1차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이제 죄가 없다는 게 네. 밝혀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사설을 또 싣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각이 됐을 때는 기각이 됐을 때의 반응과 죄가 없는 거다. 예, 그렇죠. 그리고 구속이 예. 됐을 때는 아직 뭐 끝까지 가봐야 된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법원을 압박하는 목적도 있겠고요. 이렇게 논조가 조금씩 네.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보였고 특히 이제 뭐 그런 기사도 재밌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 이제 독방에 들어가는데 독방에 들어가는데 예, 네. 이제 그 구치소에 들어가는데 요거를 부각하는 거죠. 사실 근데 피의자라고 하면 똑같이 이제 격리돼야 되는 거고. 아, 그렇죠. 예, 네. 똑같은 환경에서 구치소는 평등하죠. 그렇죠. 네. 모두 평등해야 되는데 네.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공시지가? 예. 웬 공시지가? 구치소의 공시지가와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살던 자택이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그걸 왜 비교를 해요?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밥도 혼자 먹어야 돼. 이제 혼밥이라고 리포트를 했거든요. 아, 혼자 먹어야 예, 된다. 밥도 이제 혼자 먹는 거를 이제 걱정을 하는. 네. 뭐 그걸 그런 왜 보도를. 걱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임을 다시 한번 부각하는 그런 보도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언론들도 이재용 부회장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네.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이제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될 네. 그런 고난들을 부각하거나 독방에 수감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부각을 하면서 네. 이게 좀 자극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벌 총수가 구치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자극적인 이슈인데 이슈로 보면 근데 그거를 계속 부각하면서 개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 이렇게 큰데 법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책임 누가 질 그렇죠.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차 때는 그 조희연 판사가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배려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 주거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
구치소에 넣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들의 행태는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과거 자료를 찾아봐도 네. 삼성 비자금 문제나 뭐 예전에 뭐 엑스파일 문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이들 보수 언론들은 똑같은 논조였어요. 경제 위기. 무조건 일단 경제가 위기예요. 그렇죠. 예, 항상 어려운데 재벌 총수까지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데 이거는 누가 그러면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요. 근데 어떠한 경제 재반의 상황들을 따져봤을 때 네. 당장 재벌 총수가 구속된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뭐 폭등하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폭락을 하지도 구속되고 나서 않고. 한 이틀 뒤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네. 한 190만 원대 이 기사를 쓸 당시는 그러니까 화요일이었으니까 196만 원, 4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됐고 한 주에? 예. 네. 그래서 이게 반등을 하면서 왜요? 한 주가 네. 월급보다 많네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의 요동이 이제 구속 당시엔 있었어도 이제 점차 안정이 되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기대라는 걸 반영을 하거든요. 시장 주체들의 기대. 이게 경제학과다운 예, 그런 그렇죠. 놀라운 통찰.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어떠한 리스크들을 보인다고 해도 네. 하나의 그게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구속이 됐다는 팩트로 인식이 되면 그렇죠. 그게 반영돼서 사실 반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뭐 이재용이 구속돼도 그 삼성 휴대폰이나 가전제품들은 계속 생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전문가들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네. 진짜 위기론이 있는 거냐. 경제학자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진짜 위기론이라는 게 근거가 있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면 위기론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가 발전한다.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 심리들이 반영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체들한테. 그러면은 당연히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위축이 되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계속 어렵다 얘기하고 그 어려운 것을 이제 재벌 총수의 측근들이 네. 계속 언론에 흘리는 거죠. 우리 지금 이제 큰일 났다. 네.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장기적 결정을 내릴 때는 부회장의 어떠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지금 이런 식이 되면은 이게 우리가 장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보도들이 실제 많이 나왔거든요. 아니 뭐 지금까지 뭐 경제 위기 막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속 봐줬는데 지금까지도 경제 위기면 그렇죠. 그거 자체 전제가부터가 완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뭐 SK 최태원 회장이 구속이 돼가서 예전에 네. 그 문제로 들어갔을 때도 사실 큰 타격이 없었고 오히려 좀 당시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하도 이러니까 네. 심지어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도 네.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해운 바른정당 의원 있잖아요. 그분도 경제학 공부하신 분이죠. 예, 이분도 네. 그렇고 이분 남편이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학교 교수일 거예요. 그래요? 김영세 교수라고. 네. 아닐 수도 있는데 맞을 겁니다. 그분한테도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게임 이론 전문가거든요. 게임 이론. 예. 네. 그 위드 재밌는데 그거. 그래요? 아닌가? 그거 왕자의 게임이구나. 너무 다른데요. 예, 죄송합니다. 네. 괜히 했네. 네. 계속 하시죠, 김도희 기자. 예, 맞습니다. 그 김영세 교수가 맞고요. 네. 어찌됐든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이해운 의원이. 근데 이분이 이제 20일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그 삼성 위기가 한국 경제 위기를 가중시킬 거라는 언론 보도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네. 이런 침소봉대 호들갑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 총수가 구속됐던 예전 사례를 봐도 옥중에서 이제 인사도 챙기고 총수가 그렇죠. 예, 옥중에서 이제 경영할 수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사업 관장하고 실제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성과급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뭐 가도 네. 거기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거기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잘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보도들도 있었는데요. 뭐 삼성이 미국 부패 방지법에 저촉이 된다. 이게 뇌물죄로 엮여가지고. 그거는 진짜 의아하던데. 네. 근데 그게 삼성이 뭐 미국 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도 아니고 뭐 미국을 주 사업장으로 두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해운 의원이 이 부분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뭐 미국의 전산망이나 통신망, 은행망을 이용하고 있지도 않고 네. 미국 영토 내에서 뭐 뇌물 제공 행위를 한 건 아니라서 사실상 이게 적용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뭐 하여튼 언론이 좀 침소봉대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예, 그 얘기를 그리고 이 역시 뭐 이해운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네. 이렇게 언론들이 삼성의 호들갑을 떠는 건 아무래도 광고 때문이겠고요. 네. 관련해서 주진영 전 한국투자증권 대표도 뭐 이재용 구속된다고 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는 이제 국민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고 얘기와 관련해서 조금 덧붙이면 네. 경제지들이 특히 심하거든요.
경제지들이 삼성전자를 비호하는 네. 그런 움직임 보도들은 심지어 내부에서도 음.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경제지 그 소속 기자들. 기자들 사이에서. 네. 네, 이를테면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일에 네. 노보를 내가지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구속과 관련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